부동산 경기가 쪼그라들면서 폐업을 하거나 또는 부도가 나는 건설사가 정말 상상 외로 많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 건설사 폐업이 2104곳이고요.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27곳이나 됩니다. 부도 처리된 27개 중에 신도화 건설도 있기 때문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제 25년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2만 5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 짓고도 밤에 불이 안 켜지는 아파트가 이 정도로 많다는 뜻이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힘이 들지만 분양받고 입주를 한 입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난 3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8,900가구가 조금 넘죠. 한 달 전보다는 대략 1.6% 정도 감소한 수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의 주택은 2만 5,117가구로 작년보다 오히려 6% 더 늘어났습니다. 12년 전인 앞서 말씀드린 2014년 8월 달에 2만 6천 가구가 조금 넘었었는데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과 또 악성 미분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없고 지방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서울에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900개 호가 조금 넘고요. 악성 미분양은 500호가 조금 넘습니다. 미분양이 전년 대비 28% 정도 서울 수도권이 좀 늘어났죠. 서울이라고 해서 분양이 다 완판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니까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동구, 강서구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숫자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의 숫자가 4,574가구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수도권의 미분양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사비 급증과 한번 오른 땅값이 아직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없으니까 미분양 숫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기존의 미분양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 2만 543가구가 있는데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경남입니다. 3,026가구. 그 다음에 경북 2,715가구인데 부산 지역도 악성 미분양이 줄지를 않습니다. 현재 2,438가구가 악성 미분양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부산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부산의 인구가 10년 전 2014년에는 352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5년 지금에는요 326만 명으로 한 7%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3.9%,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결국 나이든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의 대표적인 부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 지역마저도 아파트 가격이 한 35%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대형마트 7개가 최근에 폐점을 하고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버블로 분양이 잘 되니까 모두가 주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택도 공급이 과잉인 겁니다.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니까 해운대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2년 전에는 12억이 넘던 이 아파트 값이 지금은 8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용호동에 5,6도 선착장 바로 앞에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35평은 6억 중반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4억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40% 이상 하락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집값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CR리츠라고 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에 임대로 운영을 하다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분양으로 바꿔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인 이 CR리츠, 이걸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CR리츠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JB자산운용이 등록한 리츠가 대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한 288가구를 매입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다른 리츠들이 2,000가구 가까이 더 사들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은 쌓여가는데 최근 주택 인허가는 3만 1,000가구 이상으로 한 달 전보다 한 148% 정도 늘어났습니다. 착공도 13,774가구로 36
10% 정도 늘어났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만 지어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이 아파트들 이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짓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안 팔리게 지어놓고 미분양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있는 지역엔 좀 더 지어야 하고 없는 곳에는 이제 제발 그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만 지을 수 없다면 최소한 땅값을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시행사가 이 땅을 먼저 살까봐 그냥 최고가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가로 거래했던 그 땅들이 지금 디폴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요지의 땅, 그것도 강남 요지의 땅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서 분양을 준비하다가 개발이 멈춘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값을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내 땅의 가치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싸게 또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면 내가 살게요 하고 달려들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역시 땅값이 가장 큰 문제겠죠. 특히 LH의 토지 개발 후에 공개 입찰로 이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그때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걸로 바꿔야 됩니다.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너무 비싸게 사들여서 결국 비싼 분양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려면 LH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자,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계 쪽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양도세 한시 감면해주고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해줘라. 또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시행을 해야 한다.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도금 집단 대출, 또 잔금 전환 개선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의견을 내는데 제가 볼 때 업계에서 요구하는 이거 모든 걸 다 해주면 부동산 버블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망하고 알아서 흥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서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 라고 봅니다. 비싸게 샀던 땅이 디폴트 나서 망하면 이게 다시 싸게 나오면 누군가가 싸게 사서 분양을 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도 0%대의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야말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기간도 길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경제 전문가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이 두 가지가 동반 침체되면서 수요 절대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죠. 그럼 고용시장이 또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반복적으로 소비가 침체되죠. 그러면 시장 수요들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럼 또 뭡니까? 기업이 실적이 악화가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 살리자고 모든 것을 예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안 되려면 지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국회의원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본다고들 하는데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영호TV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챗GPT 써보셨습니까? 챗GPT를 쓰려니까 왠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요즘은 연세 드신 어르신도 또는 젊은 학생들도 챗GPT를 많이들 쓰고 계신데 챗GPT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챗GPT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요.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마케팅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 또 기업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이거 왠지 모르게 어려워 보이죠. 1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영호TV에서 여러분이 뒤처지지 않는 IT인이 되기 위해서 챗GPT 무료 강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50명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